여러분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하나이글스의 뻔하디 뻔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클리어고요. 저는 야구소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알아본 삼루수 말고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은 자리, 내야에서 유일하게 홀로 독야청청 서있는 유격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지금 하나이글스의 2018 시즌까지 2017, 2018 시즌은 계속 하주석이라는 선수가 유격수를 받기 때문에 2019 시즌도 아무래도 하주석이 주전 유격수로서 본인의 자리를 보다 굳건히 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구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거는 하나이글스 팬이라면 당연히 유격수 자리는 하주석을 먼저 받고 시작한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다른 대체자가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사실 수비만 따져서는 역대 이글스 유격수 중에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역대 이글스 유격수 하면은 아무래도 90년대 초반에 장종훈, 그 다음에는 허준이나 지화동, 황우구, 백재호 있었죠. 국가대표. 그랬는데 계속 시원찮았죠. 계속 시원찮다가 그나마 좀 유격수다운 유격수를 만난 게 김민재. 그렇죠. FA로 첫 영입해서 데리고 온 김민재 선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골든글러브 출신이었던 이대수 선수가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격수가 우리 팀에서 간판으로 자리 잡았던 거는 사실 90년대 초반에 장종훈밖에 없었다. 그것도 사실 수비로서 간판이라기보다는 팀에서 타격을 잘한다고 해서 유격수에 잠깐 존재했었다고 봐야죠. 또 타격에 집중하기 위해서 1루수로 전향을 했는데 사실 역대 이글스 게임을 하더라도 항상 유격수 자리에 장종훈을 받고 시작할 만큼 수비가 약하지만 타격전에서는 항상 아쉬웠던 게 역대 이글스 유격수이기 때문에 항상 유격수 하면은 뭔가 부족함이 항상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보면은 허준이라든가 지화동 이런 선수들이 사실 수비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더라도 공격적인 측면에서 아쉬웠던 게 사실이고, 그나마 수비 외에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을 좀 덜어줄 선수가 정경훈이 좀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 선수도 한두 해 반짝하고 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했던 게 저는 사실 백재호였어요.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도 주전 유격수를 할 만큼 인정받던 선수였는데 이 선수도 말년에 초라하게 은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나마 이제 전성기가 지난 유격수 김민재가 오면서 드디어 유격수다운 유격수가 들어왔다고 할 만큼 사실 이 팀의 유격수는 항상 문제였죠.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하주석이라는 선수를 우리가 픽을 하면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유격수 자원이다 라고 언론에서 떠들 만큼 향후 우리가 10년간 유격수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라고 했는데, 정말로 유격수는 아직까지 걱정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비만 봐서는 정말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수비만으로는 국가대표로 언급될 만큼 괜찮은 선수라고 생각돼요. 다만 타팀에서도 의문을 갖고 있는 건 타격에서 항상 상대팀으로 봤을 때 쉬어가는 타선인 걸 아니까 타팀에서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선수가 돼버리고 있었어요. 사실 작년에 타격의 바닥을 찍은 게 사실 2018 시즌인데 규정 타석 세운 선수들 중에서 가장 타율이 안 좋은 선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주석이. 이 선수가 사실은 근데 고등학교 때 이영민 타격상을 받을 만큼 타격에 대한 포텐은 좀 있지 않나 싶었는데 프로 와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터지지는 않고 있어요. 사실 15시즌 제대 이후에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이기 때문에 더욱더 팬들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17시즌까지 그래도 2할 8푼 가까이 치고 이러다 보니까 18시즌 시작하기 전까지는 3할 칠 수 있을까? 20홈런 가능성 있다 이렇게 코치들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수비 빼고는 아무래도 기록만 봤을 때는 답답한 시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에 17시즌까지 너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더 어떻게 보면 더 퇴보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 시즌 타격 코치가 가장 욕을 먹었던 지분 반 이상은 하주석 선수가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래도 지금 팀에서는 하주석 선수 말고는 대체자로 떠오르는 선수가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만큼 하주석 선수가 뛰어난 건지 그걸 또 모르겠단 말이죠. 어찌됐든 팬들 입장에서는 정은원이나 강경학도 유격수가 가능하니까 그 선수들하고 좀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사실 다른 강경학이나 정은원이 들어왔을 때 유격수 수비를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했어요. 송구도 그렇고 수비 범위도 그렇고 하주석보다는 한 단계 정도 아래 선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한 수비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주석이 타격을 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계속 하주석을 기용을 했던 게 그런 수비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저는 생각이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이게 팀이 타선이 안 좋으니까 수비라도 안정화시키고 투수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서 일단 수비 잘하는 선수를 박아놓고 타격이 안 되지만 그래도 좀 실점을 적게 하고 어떻게 막고 시작하자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게 타격이 안 될 때는 그냥 수비도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잠깐 내려보내고 다른 선수가 혹시 모르니까 실점을 수비로서 해봤자 얼만큼 하겠냐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오히려 타격에서 많이 하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좀 다른 선수
선수도 기용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또 다른 선수가 기용돼서 실수하는 걸 보면은 아 그래도 역시 수비가 안정화돼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항상 팬들 아니면 감독 코치 다 생각들이 항상 시시각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작년에는 한영덕 감독이 수비 안정화라는 것을 계속 가져갔기 때문에 팀이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센터라인 수비는 타격보다는 수비다. 왜냐면은 한 점 주고 2점을 얻는 게 아니고 한 점 주지 말고 한 점을 얻는 게 사실 더 경제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불펜 야구도 사실 그 모토가 맞는 거고. 아무튼 이 하주석이라는 선수가 팀 내에서는 경쟁자가 없다고 봐도 될 만큼 유격수에서는 굳건한 위치인데 이 선수가 사실 예전에 상무에 있었을 때 기록을 보면 지금 삼성의 구자욱 선수랑 조금 더 나은 성적, 그래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죠 팬들이. 그랬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구자욱이 훨씬 더 앞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볼산비가 좀 안 좋아. 하주석이 삼진이 좀 많아요. 그게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나 뭐 다른 팬들도 다 생각하는 게 볼산비가 좋았으면은 좀 못 치더라도 막 이렇게까지 비난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쉽고 그냥 타격을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성과는 전혀 없고 냅다 휘두르는 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에 이게 선수는 뭐 나는 여기를 노렸다 이렇게 쳤다고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공야 와라 나 이렇게 휘두를 테니까 여기로 와서 맞아라 이런 느낌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팬들은 그걸 보면 더 답답하고 이게 공을 보고 치는 건지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하주 선수가 갖고 있는 게 빠른 발도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자기가 발이 빠르고 건드리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걸 아니까 꼭 기습번트 동작 취하고 그것 때문에 또 성관도 더 무너지는 건 아닌가 싶고. 근데 팬들은 또 저걸 누가 또 지적 안 해주냐, 저거 좀 하지 마라 하면 벌금을 좀 내리면 안 되겠냐 이런 말 할 정도로 진짜 기습번트 자주 취하면은 너 벌금 얼마 이러면 안 취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 좀 지적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거가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팬들은 더 답답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뭔가 정자세만 잡고 타격 자세를 취한다면 그래도 칠 것 같은데 프로니까 말 그대로 프로니까 할 것 같은데 맨날 숙였다가 어떻게든 살아나갈 궁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게 아마추어면 가능한 얘기지. 어쨌든 진짜 뭔가 그거 타격 자세도 뭔가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까지 제일 문제였던 거는 그냥 하주석 머리 돌아가는 거. 그게 와서 맞아라 이런 느낌이었다는 것이. 이게 공을 탁 보고 왜 일례로 김태균 같은 선수는 어깨에 딱 머리 받치고 이렇게 치자 이렇게 딱 머리 크기는 딱 김태균 선수인데 어쨌든 딱 이렇게 쳐서 안 흔들리는 게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언급하신 대로 맨날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거를 잡아줄 코치는 없을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새로 영입한 일본인 코치가 타나베 코치. 그쵸. 그 코치가 하주석이 가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을 계기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럼 결국에는 지금 하주석 혼자 유격수를 이끌어가는 건 아닐 테고, 왜냐면은 하주석이 아직 어리고 뭐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부상이 올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도 또 유격수를 봐줘야 되는 때가 오니까 144경기를 하는데 혼자서 전 경기를 출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간혹 가다가 이제 휴식적인 차원에서 빼주기도 할 건데, 그렇게 되면은 뭐 강경학이나 정은원이 유격수로 나오고 팀 운영을 할 텐데 그럼 강경학이냐 정은원이냐인데 누가 백업으로 들어올까요? 정말로 유격수 백업은 1군에 존재하는 그 누군가가 할 것 같은 느낌인 거 있잖아요. 강경학, 정은원이 일단은 있을 거니까 항상 이루수 자리 때문이라도. 그래서 어찌됐든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맞는데 지금 한 감독도 며칠 전 인터뷰를 보면은 내 유격수 자리만 경쟁자가 없다. 그래서 찾은 게 김현민 선수더라고요. 김현민. 네. 그 선수가 평가는 수비는 부족한 건 맞아요. 아직 수비는 부족해서 팬들도 뽑았을 때 외야로 전향할까? 타격은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격수로 그래도 아직은 어리니까 경쟁을 시킬 누군가 필요한 것 같아서 이번에 콜업했던 것 같더라고요. 캠프로. 하주석한테 수비에서 긴장해라 이건 아니고 너 타격 못하면 너 빼버릴 거야 라는 반협박 정도의 기용이 아닐까. 결국에는 그냥 하주석은 그대로 가겠네. 이 선수가 어차피 육성이니까 또 개막 엔트리까지는 무조건 선발 라인업은 가장 확정지는 게 부상만 아니면 하주석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비 되는지 보고 얘 타격이 진짠지 테스트 한번 해보는 거네. 그렇죠. 뭐 일단은 어쨌든 시즌은 기니까. 하주석이 안 다치면 제일 좋은데 다치면은 그때 구하면 늦잖아요. 일단. 그러면 결국에는 올 시즌도 하주석 혼자 유격수에서 열심히 해줄 거고 정은원이나 강경학이 알바 뛰는 그런 시즌이 될 수 있겠네. 그런데 이제 타격 코치가 바뀌었는데 이 타격 코치 기조가 또 어떨지도 관점인 것 같아요. 작년처럼 만약에 못 치고 있는데 2군도 안 내려보내고 정말 주전으로 계속 내보낼지, 그게 타격 코치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은 감독의 성향이었던지가 올 시즌 아마 지켜보면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감독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타격 코치보다는 감독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격이 안 되더라도 하주석은 계속 1군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왜? 수비 때문에. 기승전 수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센터라인은 일단 수비가 먼저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만 그러면 하주석 선수를 기용할 때 7, 8번으로 나오면 다들 불만 없을 거예요. 5번, 6번으로 나올 때 가장 답답한 거니까. 뭐 5번 6번으로 나오겠어요. 하위 타선해줘. 있겠죠. 잘하면 올리는 거고 못하면 내리는 게 맞는 거니까. 그래도 개막 엔트리 예상해 본다면 그래도 하주석은 붙박이로 갖고 가지 않을까. 다른 포지션은 누굴까 이렇게 다들 흥미진진하게 보겠지만 변수가 많은 다른 포지션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수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나 건의하고 싶은 것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영상 또 제작하겠습니다. 하나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뻔하디 뻔한 하나이글스 이야기, 클리어의 뻔뻔한 이야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외야수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